내가 먹는 이 보조제 정말 괜찮은 걸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좋다는 말에 사 먹었지만 막상 효과도 없고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진 느낌 혹시 있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건강 코치로 30년 넘게 상담해온 김은경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오해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 신장,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7가지 건강보조제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생활의 지혜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종합 비타민 패키지,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알록달록한 독. 종합 비타민 패키지를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믿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록달록하게 코팅된 종합 비타민제는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는 화학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도 거의 하지 않고 평소 식단도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했기에 의아했죠. 하지만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의 성분표를 살펴보니 간에 부담을 주는 지용성 비타민이 하루 권장량의 수배에 달하는 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 과잉 복용 시간 독성과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배출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 수치 상승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종합 비타민 제품이 프리미엄, 고함량이라는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싸고 더 많은 성분이 들어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 번쯤 복용 중인 제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비타민C처럼 수용성이라 과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는 성분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지용성 성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루 한 알로 믿고 먹는 그 비타민이 간과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보완제가 아닌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햇볕, 가벼운 운동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핵심입니다. 좋은 음식으로 채워진 식탁 하나가 알약 10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A. 칼슘 보충제, 뼈보다 심장을 먼저 공격합니다. 중년 이후 뼈 건강을 걱정해 칼슘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칼슘이 뼈가 아닌 심장을 먼저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에 사는 61세 이모 씨는 정기검진에서 심장동맥 석회화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치의는 오히려 장기간 복용한 칼슘 보충제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5년 넘게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따로 복용해온 것이었습니다. 칼슘은 뼈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을 경우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지 않거나 체내 마그네슘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칼슘은 뼈가 아닌 동맥벽에 들러붙어 석회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영국 보건당국과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미 과잉 칼슘 섭취가 심장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노인에게 필수라는 마케팅 문구가 붙은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칼슘제를 언제부터 왜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만약 특별한 결핍 진단 없이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잉 섭취는 결국 심장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중년의 건강은 균형에서 옵니다. 칼슘 역시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호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3.
베타카로틴 비타민 E 항산화가 아니라 암을 키우는 시한폭탄. 항산화라는 말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이미지죠. 하지만 모든 항산화제가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입니다. 특히 흡연자나 폐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오히려 폐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습니다. 핀란드와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폐암 발병률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주부 박 여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항산화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피부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이었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별한 흡연력도 없었지만 오랜 기간 고함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해온 이력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세포의 자연스러운 산화 과정을 방해해 오히려 이상세포의 제거가 어려워집니다. 즉, 지나친 항산화가 오히려 암세포 생존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식품에 포함된 성분은 몸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량의 합성 성분을 알약 형태로 장기간 복용할 때입니다. 피부를 위해, 노화를 막기 위해 복용하는 그 한 알이 여러분의 폐 나간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식탁 위에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부터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타민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단백질 파우더. 근육은 안 늘고 신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단백질 보충제 하나쯤은 집에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죠. 하지만 이 단백질이 오히려 신장을 먼저 공격한다면 어떨까요? 부산에 사는 60세 윤모 씨는 2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단백질 파우더를 복용해 왔습니다. 하루에 2컵씩 운동도 병행했지만 눈에 띄는 근육 증가 없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졌고 검진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단백질 보충제가 고단백을 강조하면서도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인공 첨가물, 감미료, 유청 성분 등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죠. 더구나 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면 신장에 가는 타격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이 복용 중인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와 함량,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 후 한 스푼, 밥 대신 한 컵이 습관처럼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음식으로 섭취해도 충분하며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만든다는 믿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함께 해야 비로소 건강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보충제는 보조일 뿐 주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건강식품에도 꼭 적용됩니다. 무심코 먹은 단백질 한 스푼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치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5. 은행잎 추출물. 치매는 못 막고 뇌출혈을 부릅니다.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이라는 문구로 널리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가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몇 해 전부터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기에 예방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뇌 MRI 검사에서 작은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고 주치의는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점검해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이 있어 일시적으로는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어 장기 복용 시 출혈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위출혈, 코피 등의 부작용 사례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잎 추출물 제품들이 대부분 천연, 식물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며 작용이 약한 대신 부작용도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예방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약물보다는 생활 습관과 정신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 예방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 은행잎 추출물을 챙겨드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복용 전 반드시 병력 확인과 의사 상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아스피린 등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 시 부작용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능을 기대하고 먹은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치매 예방은 알약 한 알이 아닌 매일의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6. 인터넷 전문가가 추천한 보조제, 약과의 치명적 상호작용. 건강 관련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는 보조제를 따라 구매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정보가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입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당뇨에 좋다는 보조제를 알게 되어 구입 후 복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해당 보조제의 성분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가 과도하게 증폭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건강보조제는 약이 아니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이런 상호작용 정보를 소비자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실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고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가짜 리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영상 속 말투가 신뢰감을 준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어떤 보조제도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선 안 됩니다. 보조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하며 이미 복용 중인 약과의 궁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병을 만드는 아이러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지요.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클릭 한 번의 충동보다 상담 한 번의 신중함이 더 중요합니다. 7. 보약인 줄 알았던 그것들, 알고 보면 값비싼 쓰레기. 어릴 적부터 우리는 보약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기운 없을 때, 계절 바뀔 때 한약 한 첩 지어 먹는 건 오래된 풍습처럼 여겨져 왔죠. 하지만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일부 보약이나 건강보조제, 과연 그 값어치를 하고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49세 김모 씨는 작년 겨울부터 면역력 보강을 위해 한 달에 수십만 원짜리 보조제를 꾸준히 섭취해 왔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산삼 추출물, 녹용, 홍삼, 벌꿀, 심지어 금가루까지 들어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도 컨디션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많습니다. 홍삼이나 녹용, 영지버섯 같은 원재료 자체는 전통적으로 쓰여왔지만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흡수율이나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품질보다 포장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어 소비자는 포장값에 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보약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며 고가에 팔리는 제품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는 말에 혹해 구입하신 건 아니신가요? 이야기 속 사람의 체질과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도 장기 복용은 또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지요. 보약은 곧 보조입니다. 절대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을 억지로 넣는 순간 그건 보약이 아닌 짐이 됩니다. 가장 값비싼 쓰레기는 바로 효과 없는 건강 보조제입니다. 우리 몸은 알약보다 음식과 생활 습관에 훨씬 더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보약보다 더 강한 것은 매일의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좋은 잠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때론 우리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오늘 살펴본 건강보조제들은 겉보기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거나 심장을 공격하고 암을 유발하거나 신장을 무너뜨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해 판매되고 있죠. 진짜 건강은 어디서 올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자연스러운 음식, 따뜻한 햇빛 아래의 산책, 그리고 마음 편한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야말로 어떤 알약보다도 더 깊고 오래가는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충분히 똑똑합니다. 불필요한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요.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는 무엇을 덜 먹어야 할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